인용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혼자 공부하다가 어렵죠. 피동이 뭐죠? 이렇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참 불편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예쁜 인형을 갖고 있어. 곰돌이를 갖고 있어. 너무 예뻐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했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했다. 자기가 뭘 한다. 주어가 뭘 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잡았어. 곰을 잡았어. 잡다. 근데 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잡힌 거지. 이게 피동이에요. 자, 의미를 먼저 알아야 능동과 피동이 뭐야?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막혀서 불편했던 게 피동이 뭐죠? 이거야. 근데 의미를 모르는데 이히리기로 만들고 되다로 만들고 아지다로 만들어야 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했던 거야. 다시 3-1에서 포인트는 피동이 의미하는 게 뭐냐? 주어가 당하는 거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예뻐서 잡다. 근데 곰 입장에서는 잡혔다, 잡힘을 당했다라는 의미야. 이게 피동인 거야. 자, 한 번 더 해보자. 꽃이 있었어. 근데 이 꽃이 너무 예뻐서 선생님이 꺾다 이렇게 딱 꺾다 어떻게 이렇게 꺾다. 근데 꽃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야? 꺾인 거지. 꺾인 거야. 얘는 안 꺾이고 싶어서. 근데 꽃 입장에서는 당한 거야. 이게 피동이야. 이거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해줘야 만드는 방법도 이해할 수 있고 외울 수 있고 그 만드는 방법이 3개가 있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렇게 머리에다 넣어봐. 그래서 주어를 먼저 찾아. 그거 기억해야 돼.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가 했으면 능동이고 당했으면 피동인 거야. 자, 그 얘기가 교과서에 있죠? 교과서 122쪽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교과서에도 유미가 주어면 유미는 한 거야. 잡았지. 그죠? 경미를. 근데 경미 입장에서는 잡힌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좀 다르다. 이게 피동이다. 해놓고 교과서에 바로 3번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유미가 잡은 거, 경미가 잡힌 거 하면서 뭔가 문장의 순서가 바뀌죠. 문장 성분의 주어가 바뀌게 되는,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123쪽으로 이어서 쭉 공부를 하다 보면 가에 있는 변화, 괄호 3번에 가에 있는 변화, 유미가 경미를 잡다인데 경미 입장에서는 유미에게 잡혔다. 그래서 희라고 하는 접사가 들어가서 피동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정리도 노란색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자, 탐구 2번으로 가볼게요. 교과서 기준. 그러면 피동접사 이히리기를 사용해서도 한다. 그죠? 그래서 아까 잡히다, 꺾이다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피동을 만드는 접사를 사용한 경우구나. 나머지 2개가 더 있다. 이렇게 보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덥다인데 산 입장에선 덥이가 된 거고요. 형이 동생을 업다인데 동생 입장에서 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기가 나무를 물다인데 나무 입장에서 물리다가 된 거고요. 경찰이 도둑을 쫓다인데 도둑 입장에서는 쫓기다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서는 연결해서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이히리기라고 하는 한 글자씩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접사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다음에 접사 말고 다른 걸로도 피동을 표현할 수 있어. 되다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증명 하나는 능동인데 왜냐면 주어가 선생님이 증명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증명되는 애도 있는 거지. 당하는. 그래서 증명되다라고 하는 되다를 붙이면 피동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으로 가면 그 방법이 또 있어 이거지. 마지막 하나야. 아지다나 또는 어지다를 통해서. 근데 선생님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아지다 어지다 왜 틀려요? 이럴 수 있잖아. 그 다른 건 앞말이 뭘로 끝나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지다를 붙일 건지 어지다를 붙일 건지를 구분해 달라라는 소리로. 그건 어렵지 않아. 그렇게 해서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 3가지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25쪽까지 정돈이 되어 있죠. 자, 그럼
126쪽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인용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럼 인용 표현이 뭐냐? 인용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다고 했어, 온다고 했어, 이렇게 큰 따옴표 없이 간접 인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직접과 간접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야. 자, 여러분이 구분할 때는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쓰고, 그러면서 큰 따옴표를 쓰니까 뭔가 뒤에 오는 조사도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 따옴표와 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없애는 거야. 없애고 고만 붙이는 거야.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때는 라고 이걸 쓰고요. 어떤 때는 고만 써요. 고만 쓰는 게 간접 인용이에요. 그렇게 외워.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교과서 127쪽의 연습처럼 나와 있어요. 활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미야 주말에 만나서 같이 놀자 라고 말했다. 큰 따옴표 있으면 그럼 직접 인용이지. 근데 다른 약속이 주말에 만나서 같이 놀자고 말했다. 큰 따옴표가 없죠. 그러면 간접 인용인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과 간접을 구분할 수 있어. 이게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 더 해야 돼.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번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보자. 요게 시험에 나와. 자, 그러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땐 큰 따옴표가 사라지잖아. 예를 들면 들어봐. 아빠가 내가 내일 갈게 라고 하셨는데, 아빠가 어제 오늘 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로 바꾸면 인칭도 바뀌지. 그죠? 선생님 인칭이 뭐예요? 인칭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갈게 그랬는데, 아버지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그 사람 가리키는 말이 달라졌지. 그게 바뀐다. 그거 인식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뀌는 게 뭐냐? 지시 표현이야. 봐봐. 선생님 표정 잘 봐봐. 거기 좀 줘봐. 아니면 저기서 온대. 내가 저기로 갈게 했는데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 여기로 온다고 그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소의 거리감이 좀 바뀌어. 요걸 생각해야 돼. 요걸 어려운 말로 하면 지시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자, 아니면 뭐 장소와 거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거기, 저기 아니면 이거, 저거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지시 표현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얘가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3번에 그죠? 129쪽으로 오면 이번엔 높임 표현에 주의해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갈게 라고 했는데 그걸 간접으로 하면 어떻게 돼? 아빠를 높여야 되니까 오신다고, 그죠? 가신다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의미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빠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뭐가 바뀔까? 이렇게 아빠 말을 그대로 갖고 왔을 때랑 내가 이 말을 말했을 때 간접 인용했을 때랑 높임이 좀 바뀌겠구나. 이거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바로 4번.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마지막으로 뭐가 바뀔 수 있냐? 시간이 바뀔 수 있어. 아빠가 어제 내가 내일 갈게 라고 했으면 그게 내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말하는 상황이 되면 그 시간이 바뀌겠죠.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시간 표현에 유의해보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요. 시험에 뭐가 나오지?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대로 말한 것처럼 지금 말했을 때 인칭, 지시, 높임, 시간 표현이 바뀌어서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으로 바뀌는구나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다. 그쵸?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 단원에서 볼게요.